네, 주요 내용들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으로 연결될지 핵심들 알아봅니다. 모닝 스탠바이고요.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뉴욕 증시 내내 그냥 전쟁 얘기밖에 없었고 또 그런 가운데 지표도 좀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그것도 약간은 엇갈리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10월의 첫 거래일인데 이 체크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체크 포인트는 네. 역시 국내 시장이 개장을 하려다 보니 네. 모든 악재가 다시 한 번 더 쏟아지나?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타이밍이 조금 안 좋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뭐 아무래도 네. 사실상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도 반등이 나왔고 맞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일본 시장도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사실 이렇게 끝나게 되면 야간 선물이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것에 휴장이 더해져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뭐 이러한 이제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경제 지표는 하나는 잘 나왔고 하나는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제로적인 성격이 있지 않았나. 상쇄군요.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안 좋았던 이슈들이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더욱더 많이 부각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역시나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많았었고요. 네. 악재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크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관련돼서 이제 전쟁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는 점, 그 점이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항만 관련돼서 사실 파업에 대한 부분이 돌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파업 자체가 지금의 파업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만약 이게 장기화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사실 금리 인하로에 대한 통화 정책 사이클의 전환 과정 속에서 또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우려감이 시장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오스틴 글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항만 노조 사태가 최악의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의 행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바라는 거는 이제 연착륙에 대해서 계속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항만 사태, 뭐 이런 부분이 안 좋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유가를 자극시키게 되면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올렸을 때에는 금리에 관련돼서도 통화 정책을 과연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금리 정책 관련돼서 그리고 이러한 이제 움직임 관련돼서 너무 좀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러한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는 시장이 잠시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종목들 중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을 지켜보셨나요? 사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야죠. 결국은 국내 반도체의 사실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역시나 좋지 못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 정도의 하락이 이제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엔비디아도 보게 되면은 한 3% 넘게 이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게 사실상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구매를 좀 자제해라라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계속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에서 대놓고 수출을 통제한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중국 기업들에게 자제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이제 자국산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많이 이제 쓰게 하려는 정책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러한 이제 시각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매출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으로서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이 의견들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실적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 시각이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이런 캐펙스 증대 관련돼서 이
목소리를 조금씩 낮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장비업체들도 실적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반도체 관련돼서는 뭐 여타의 긍정적인 이야기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시장 자체는 시황에 대해서 우려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외에서 또 나이키 실적 나왔는데요. 지금 5.1% 추가 하락 중입니다. 84달러 중반대인데요.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적 자체는 좋지는 못했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요? 사실 나이키가 계속 우려감이 높았었던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발표가 됐었었는데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게 되고 IOI 기준으로도 보게 됐을 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다만 이제 EPS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역시나 IOI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중국 수출 관련돼서 더욱더 좋게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된 내용이 조금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시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나이키가 사실상 경쟁사 관련돼서 지금 독보적인 지위를 많은 부분 잃게 되면서 지금 이러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번 CEO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만큼이나 다시 한 번 더 쇄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수출에 대한 우려감을 떨쳐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내에서는 이제 어제 이틀 전이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매도 속에서 좀 흔들렸었는데요. 오늘장은 좀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마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야간 선물이 0.7%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일본 증시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한 1%권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초반에.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삼성전자가 월요일 시장에서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흐름 자체는 상당히 국내 지수에 있어서는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원화 강세가 월요일 시장에서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원화 강세라는 말은 결국은 수출주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리고 내일도 사실상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까지는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개별주에 대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서 종목별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보다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개별주 장세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 이미 25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뭐 금호석유나 에코핸드림 같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은 상승세를 타거나 또 전고점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과 이슈들을 봐야 될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는 결국 전쟁이죠.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미국 시장에 어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이 이야기와 함께 사실상 지수의 하락이 나오고 반대로 유가에 대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슈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관련돼서 사실 우리가 쉬는 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전면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레바논 관련돼서 이스라엘이 이제 지상전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뉴스 보도로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확전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 귀추가 주목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정부가 그리고 미국 언론이 이란에서 미사일에 대해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비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란 관련돼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안 된다.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네. 이 이란이 이 미사일에 대해서 발사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전쟁에 관련된 우려감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주식을 정리를 하게 되는 뭐 이런 부분을 연결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보게 되면은 장중에는 5% 넘게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사실 유가에 대한 상승이 뭐 워낙
절대적인 레벨이 낮기 때문에 네. 아직은 크게는 우려감이 될 게 없기는 하겠지만 유가가 결국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으로 선회가 되고 있던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연준이 사실상 계속 이 정책을 확고하게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도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상 유가 같은 경우에 장중 5%가 넘게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이란 관련돼서 미사일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에서 어느 정도 다 격추를 시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공격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 미국 쪽에서는 이제 공격 관련돼서는 조금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네. 전면적인 확전보다는 그래도 이 선에서 계속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폭을 다시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에 따라서 오늘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어쨌거나 이 관련돼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과 방산주들이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관심주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국내에 있어서도 당연히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뭐 그렇죠. 스페코라든지 아니면은 빅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늘 테마성으로 움직였었고 월요일 시장에서도 똑같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늘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네. 이 전쟁에 관련된 테마도 테마 안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훈구석유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왔다가 그 이슈가 조금 사그러들었을 때 언제나 급락이 나왔다. 뭐 이러한 종목인데 변동성이 좀 있죠. 역시나 이번에도 관련돼서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기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 시장이 오늘 국내 시장이 좀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을 때는 이런 테마성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 오늘 관련돼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고점이 21,900원인데 이 재밌는 점은 사실 유가는 아예 관계가 없이 네. 조금씩 이 고가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좀 여쭤보려는 게 중기 차트 보고 있는데 고점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에도 21,900원을 살짝 뚫고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1,900원 전고점을 노려보는 흥구 석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에 이어서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전쟁에 이어서는 우리가 쉬는 동안 나왔던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국내 지표고요. 네. 수출입 관련된 지표가 나왔습니다. 반도체에 확실히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결과도 그쪽으로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가장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대문짝만하게 나오죠. 네. 반도체 계속 좋다. 수출 좋다. 근데 글로벌에서는 또 그게 그런가라고 물음표가 좀 찍히기도 하거든요. 사실 보게 되면은 네. YOY 기준 뭐 네. 이런 거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상 반도체가 수출 지표로 움직인다? 그런 적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반도체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 반도체 세부적인 어떤 품목 쪽에 그렇죠.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 물량이 올라가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관련된 수출 지표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다 좋았어요. 예. 뭐 계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수입 관련돼서는 일부 좀 증가폭 자체가 수출 대비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연속적으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반도체가 가장 크게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었고 그 반도체 역시나 이번에 관련된 수치가 상당히 좋다라는 게 크게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 관련된 내용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단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일부 품목은 이제 조금씩 안 좋아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에 관련돼서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반도체에서는 핸들러 관련돼서 이제 뭐 테크잉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속한 게 핸들러거든요. 네네. 여기서는 MOE 기준으로 87% 정도가 이제 증가를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그렇죠. 다른 종목들 대비보다는 훨씬 더 좋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테니까 테크잉이 월요일날 반도체가 다 빠지는데 유일하게 올랐던 종목이었거든요. 소부장에서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조금 올랐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SSD 관련돼서도 보게 되면은 8월 달에 수출 단가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예. 그리고 9월 달에는 이보다는 한 마이너스 7% 정도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가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러한 관련된 종목인 뭐 삼화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실적이 조금 더 좋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반도체 웨이퍼용 증착 장비 이제 수출 금액을 보게 되면은 MOE 기준으로 72%가 늘어나게 됐거든요. 예, 많이 그리고 늘었네요. 수출 단가도 300%가 MOE 기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관련된 업체가 유진테크, 원익 IPS 뭐 이런 기업이 그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이제 이 세부적인 항목에서 찾아 들어가셔야지 반도체가 좋으니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소비량 다 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날카롭지 않은 전혀 수치에 관련돼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외에 이제 품목들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품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수출주라고 딱 하게 되면 늘 계속 봐오는 뭐 비슷한 이런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는 예, 거군요. 이러한 종목들이 뭐 네.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라면은 그렇게 크게 안 늘었어요. 9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움직이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톨리눔 톡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달 수출 지표가 8월달 대비 16%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톡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관련돼서 수출입 지표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휴젤이 같고요. 떠오르네요. 뭐 휴젤이라든지 메이톡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는 22.6%가 올랐고요. 그리고 가정용 미용기계가 57%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APR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파마인 리서치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늘 수출 지표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용 쪽, 예.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류 같은 경우에도 16%가 오르고 됐고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가 8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리고 뉴클레오도 타이드라고 해서 이게 30%가 올랐는데 이게 이제 이 ST팜 관련된 원료이기 때문에 ST팜도 오늘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출입 지표 자체를 표면보다는 안으로 좀 뜯어보면서 종목을 찾아가자라는 중요한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심주는요? 오늘 관심주로 갖고 온 건 현대일렉 가져갔어요. 저는 미용 쪽 나올 줄 알았는데 변압기 쪽이 나오네요. 수출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압 변압기가 87%가 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현대일렉이 사실상 이러한 업황 수혜에 관련돼서 매출 비중이 변압기 쪽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온전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래 낮지가 않습니다. 지금 37만 4,500원이 최근에 가장 전고점이 되겠고 거의 그 근처잖아요. 어느 정도의 목표가입니까? 목표가는 요즘 높게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한 35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출입 지표와 관련해서 좀 뜯어보면서 HD 현대일렉트릭 변압기까지 가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관심주는 어떤 건가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관심주는 HL 만도입니다. 자동차 쪽으로 가시네요. 들어보면. 네, 자동차 사실 살짝 불안해요. 네. 판매량 뭐 이런 부분이 안 좋고 테슬라 떨어졌었고. 예, 네. 스텔란티스도 관련돼서 이슈가 생기면서 안 좋았었죠. 자동차 관련돼서 일단 판매량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도는 3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중국에서에 대한 매출액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미 7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중국이 이제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돼서 소비에 대한 진작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면은 매출 비중이 만도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30% 가까이 중국 비중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중국 관련된 이제 부양의 수혜로 볼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인도 IPO 관련돼서도 현대차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돼서도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대차가 처음에 진출을 하게 됐을 때 같이 발맞춰서 나갔었고, 거기에 따라서 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인도 IPO 이후에 추가적인 현기차에 대한 이런 공장 증설에 대한 수혜도 역시나 만도가 같이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도가 사실상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월요일 날에도 2.8% 정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게 되면서 윗꼬리는 달고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보십니까? 목표가는 4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3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중동 전쟁이 되겠습니다. 에너지하고 그리고 방산 쪽이 있겠지만 에너지 쪽에 포인트를 맞추십니다.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고요. 흥구 석유입니다. 21,9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수출 지표를 뜯어봤습니다. 뜯어봐야 수익이 보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지표 내에서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드립니다. 목표가 35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소비 쪽과 관련해서 HL 만도입니다. 판매량은 약간은 물음표가 찍혀 있지만 실적 전망이 그 상황에서도 좋다라는 게 강점이 되죠. 중국에 대한 수혜, 인도에 대한 수혜까지 겹쳐 있습니다. 목표가 42,000원입니다. 네, 과장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